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말트랄 리거지테이션입니다. 앞에서 구조는 말씀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R은 크게 이제 아큐트 MR과 크로닉 MR로 구분하고 크로닉 MR을 다시 프라이머리 MR, 세컨더리 MR로 구분을 하는데 아큐트 MR은 오늘 언급하지 않고 크로닉 MR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MR은 이제 밸브 자체에 문제가 생긴 질환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롤랩스나 프레일들이 해당되겠고 세컨더리 MR는 LV 딜라테이션이나 월모션으로 인한 테더링 이펙트로 코압테이션 페일리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MR의 패소피지올로지를 보면은 MR이 결국 MR을 계속 악화시키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LA로 볼륨 오버로드가 된 것이 LV 볼륨 오버로드가 되면서 LV 딜라테이션이 생기고 이어서 LV 디스펑션과 심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MR의 진단은 2D TT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밸브 몰폴로지라든지 LV 디멘전, 펑션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환자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할 때는 2D, 3D TE, 카디악 MR이나 CT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워크업을 하게 됩니다.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은 수술을 하지 않고 메디칼 매니지를 했을 경우 아웃컴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 메디칼 테라피는 크게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지컬 아웃컴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실 순환기내과 의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MR 환자를 언제 수술 서전에게 리퍼할 것인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거는 환자가 심텀이 있거나 LV 디스펑션이 생기는 경우 이 두 가지로 권유를 하고 있고 서저리보다는 리페어를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가이드라인도 비슷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나오는 클립이나 이런 것들은 디제너레이티브 MR에서는 아웃컴이 별로 좋지는 않게 나왔었지만 추후에 진행된 연구들을 통해서 페이션트 셀렉션을 적절히 했을 때에는 아주 수술의 하이리스크 환자들에게서는 어느 정도 이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MR에서는 서지컬 아웃컴이 좋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형적인 MR 이제 47세 환자였고요. 2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과 다이아포레시스를 주소로 로컬에서 이제 머머가 들린다고 리퍼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보더라인하게 카디오메갈리가 있었고 LV 하이퍼트로피가 의심되는 심전도 소견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의 라인이 이제 처음 이니셜 에코 카디오그래피 소견입니다. 프로랩스가 동반된 시비어 MR 환자였고요. LV 캐비티는 65에 39, 이젝션 프랙션 62% 정도로 우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LV 디스펑션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환자는 이제 전형적인 심텀이 있었기 때문에 심터마틱 시비어 MR로 워크업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1년 뒤에 팔로업 에코 소견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나머지 수술이 아주 잘 되어서 리어지테이션 없이 LV 펑션도 잘 유지되고 있고 환자도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MR이 이렇게 적절한 수술 시기를 잘 거치면 아주 아웃컴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소아과로 내원했던 남자 16세 환자였고요. 이 환자는 머머가 들린다라고 내원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카디악 심텀은 부인을 했던 상태였고 사실 카디오메갈리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심전도상으로는 볼티지가 좀 큰 소견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에코를 보면은 이 환자 역시 프로랩스가 심한 상태였고요. LV 캐비티 사이즈가 64에 43, 이젝션 프랙션 60 정도로 평가가 됐던 환자입니다. 소화기는 했지만 거의 이제 건장한 체구의 그런 환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소아과 선생님도 수술을 권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는 그 이후에 이제 팔로업 로스가 됐고 다시 내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2년 뒤에 다시 이제 ER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2년 뒤 내원했던 주소는 1주 전부터 악화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을 했고 그 이제 사이에 엑스레이를 보면 전형적인 카디오메갈리가 확연하게 진행하면서 타키카디아나 LV 하이퍼트로피를 보였던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다시 이제 에코를 시행을 해보았더니 기존에 보였던 그 프로랩스에서 완전히 이제 MV 리프레시 프레일이 되는 양상으로 시비어한 MR을 보이고 있었고 LV 캐비티도 81에 59로 상당히 커져 있으면서 이젝션 프랙션도 50이라서 사실 MR 환자에서는 거의 정상 이젝션 프랙션이 70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50%면 이미 이제 LV 디스펑션이 진행된 그런 상태라고 판단을 했던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환자는
하는 수술을 했고 4개월째 에코입니다. 사실 그 이후 팔로우는 아직 못해서 사실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리페어는 잘 됐지만 환자 LV 펑션은 지금 하필리오 메디케이션을 다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젝션 프랙션 한 25% 정도로 더 회복되지 않고 현재 이렇게 유지 중에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MR 환자에게서는 언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가장 하두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얼리 서저리를 권고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있었고, 이젝션 프랙션과 디멘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인과 같은 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환자들이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심텀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엑서사이즈 에코를 통해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 시기를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컨더리 M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컨더리 MR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스케믹 카디오 마요패시로 되어 있고, 하페일리어 환자에서 MR이 심할수록 아웃컴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MR 환자에게 서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메디컬 매니지와 크게 아웃컴이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도 우선은 하페일리어 매니지를 충분히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래도 되지 않는, 그래도 심텀이 지속되면 이젝션 프랙션에 따라서 리페어를 트랜스 카테터 리페어를 하거나 서저리를 해볼 수 있다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페일리어 매니지먼트가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안이를 사용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기존의 ARB보다 MR 어마운트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되었고, CIT 환자에게서 MR 어마운트가 줄어든 경우 아웃컴이 좋았다라는 보고도 있어서 우선은 가능하면은 환자에게 메디컬 매니지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카테터 리페어로는 이제 2가지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조금 상반된 결과를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적절한 환자를 잘 선택해서 클립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그런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남자 66세 환자였고요. 호흡곤란의 주소로 이제 로컬에서 리퍼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혈압이 좀 높은 상태였고,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카디오메갈리가 있으면서 AFib 동반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혼자 보면 이젝션 프랙션은 비교적 잘 유지되는 케이스였는데, LV 디멘전이 73에 48이었고 EF는 한 50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펑셔널하게 시비어 MR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는 한 번도 메디컬 세라피를 받았던 적이 없던 환자여서 여러 가지 이제 혈압약제와 함께 이뇨제 등을 사용을 했고, 이후에 이제 3개월 뒤에 에코 소견입니다. 기존보다 LV 캐비티도 좀 줄어들었고, LV 펑션은 비슷하지만 MR 어마운트는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MR은 비교적 약제가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이제 약제의 반응과 더불어 핫페일리어 매니지에 관한 케이스인데, 여자 71세 환자고 이미 이제 핫페일리어로 치료를 받다가 로컬에서 치료를 받다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이제 LVBB 패턴을 보이던 환자였고요. DCMP에 LVBB가 있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 모더레이트한 펑셔널 MR이 있었고 디멘전도 커져 있었는데, 환자가 메디케이션을 하였음에도 좀 니아 클래스가 좋지 않아서 이 환자는 CRT까지 진행을 했고, CRT 후 에코입니다. CRT 후 에코를 보면 LV 캐비티도 많이 줄어들었고 펑션도 좋았고 MR 어마운트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는 이제 약제나 하펠리어 매니지에 의해서 MR이 많이 줄어든 케이스고, 마지막 케이스는 비슷하게 이제 DCMP로 쭉 팔로우업하던 환자분인데 왁산 웨인하는 양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때도 좀 좋지 않아서 AD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했는데, 워낙에 이제 고령이면서 캐비티가 크고 계속 악화를 반복했던 분이었고, 테더링 이펙트로 인한 펑셔널하게 모더레이트 MR 정도가 있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입원하면서 심텀 좋아지고 경과 관찰 중에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호흡곤란이 나빠지면서 엑스레이에서 풀모너리 이데마가 진행을 했고, 그래서 바로 에코를 시행을 해보았더니 기존에는 한 모더레이트 펑셔널한 MR을 보였던 환자가 MV 리프레시 프레일 되면서 시비어한 MR로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때는 마이트랄 클립이 우리나라에 없던 상태였고 환자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에 한 1년 정도 메디컬 매니지를 하고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이런 환자에게는 물론 이제 조금 더 워크업이 필요하겠지만 마이트랄 클립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케이스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프라이머리 MR은 결국 서지컬 리페어가 아웃컴이 좋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서지컬 리페어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세컨더리 MR은 메디케이션의 반응이 좋은 편이지만 필요하다면 수술이나 시술을 어떻게 할 건지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밸뷸라 리거지테이션의 인터벤션이 점점 스트레스홀드가 낮아지면서 MR 환자의 경우 이제 프라이머리 MR과 세컨더리 MR 모두에게서 적용 가능한 환자군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게서 적용했을 때 이득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